일단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획을 훨씬 더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타겟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채용 공고를 작성하거나 영상 신업을 쓰거나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게 되면 쓰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막 갑자기 산으로 가거나 내용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한 300~400페이지 정도의 종이책도 쓰고 있고 400~500페이지 정도의 전자책도 썼는데 그거 쓸 때도 길을 잃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 없이 매끄럽게 한 큐에 쓸 수 있었던 게 저는 매 장을 지금 설명드릴 내용으로 기획을 다 했어요. 이걸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적을 수 있으세요? 이 워크플로우인데 이 정말 강력한 워크플로우니까 한번 설명드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매사 이 프레임 안에서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일단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속도가.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매사 모든 일을 처음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만 명확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다는 확신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봐서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기획을 해요.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적어요. 목적이요. 목표랑은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채용 공고는 왜 쓰는 거예요? 그런 특화된 사람을 뽑는 게 이 채용 공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실 기능적으로는 편집자지만 마케팅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이 채용 공고의 목적이겠네요. 아마 지금 얘기하시면서 벌써 좀 채용 공고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요거 잘 기억 속에 갈무리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한테 이거 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당연히 돈 벌려고 하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가 성장하려고 하죠. 이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쪼개셨잖아요. 점점 더. 제가 왜 질문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그쵸.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걸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앞에 눈치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나 자기 스스로 눈치 보시면서 야 근데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이걸 항상 목적을 생각하실 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획의 방향이 확확 바뀌어요. 자, 그렇게 목적을 정하면 목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역량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편집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케터적인 소양을 기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채용 공고의 목표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지원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아니면 어중이 떠중이 다 지원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 면접을 보는 것도 일이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가 많이 빨리죠. 이건 마케터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특정 다수로 대상을 확장시키면 클릭은 엄청 많이 받아서 광고비는 쭉쭉 써지는데 결제로 전환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그런 용어로 이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채용 공고를 쓸 때. 목표에서 여기까지가 정해져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이해되세요? 내가 이렇게 목표를 적게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뭘 정할 수 있냐면 지금 쓰신 타겟을 정할 수가 있어요. 타겟이 달라지겠죠. 지금 보면은 작성하신 건 열심히 준비한 신입, 물경력이 쌓였다고 생각해서 불안한 경력직,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작성하셨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작성되겠죠. 요것과 결합해서 한번 타겟을 작성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쭉 얘기해 주셨는데 들어왔으면 좋겠는 사람과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도 당연히 왔으면 좋겠는 사람과 오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을 나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왔으면 하는 사람은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편집 스킬이 있는 사람은 우대하실 거죠. 그 중에서도 정말 적격자는 내 직업의 경계를 허물고 그쵸 확장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타겟은 일단 그런 정도로 작성이 되겠죠.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갈고 닦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소양을 면접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평소에 꾸준히 뭘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하기 어렵거나 당신들이 뭔데 그런 걸 평가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도 지원을 안 하겠죠? 안 좋은 악플은 달릴 수 있지만 그거는 개념치 마세요. 세상에 별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유튜브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조건, 원하는 사람을 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마케팅을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냥 막연하게 마케터를 동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케팅을 진짜 좀 뭔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자기가 꾸준하게 공부를 쌓고 있는 사람이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까지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얘기는 하면서 뜬구름 잡는 어떤 비전이나 그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에 매몰된 사람은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마케터는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과 목표와 타겟만 잘 적어도 이 채용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결로 들어가줘야 되는지 플로우가 생기죠. 여기 타겟까지 적고 나서 비로소 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랑 상관없이 떠오르는 대로 막 적으셔야 돼요. 순서는 그 다음에 정하면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암산으로 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요. 머릿속으로만. 그러면서 유실되는 정보들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로 직전에 썼던 문장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쓰는 문장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큰 줄기를 못 만들어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쭉쭉 적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우리 앞에 목적과 목표와 그쵸 타겟을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채용 공고를 써서 사람을 모시는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은 우대하지만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원해주지 마세요 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상세 페이지랑 이제부터 똑같아요. 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순서 없이 지금 쭉 나열했죠. 자,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 그러면 우리가 도입부를 사람들이 어쨌든 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가장 먼저 뭘 했죠? 공감대를 형성했죠. 너 이런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말 거는 게 좋을까요? 이 타겟들한테. 지금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직접 얘기해보죠. 쓰신 내용들이요. 지금 보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저희의 생각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좋은 멘트예요. 요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부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타겟을 호명하는 게 직접 언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매트리스 팔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혹시 매트리스 때문에 고민 많으신지, 아니면은 매트리스 유목민 같이 계속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고 샀다 당근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쵸? 이렇게 직접 호명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원하는 사람을 직접 언급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다가 지금 저희 회사 채용 공고를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한 사람의 대표이사로서 그런 고민 중인 당신에게 이 채용 공고가 일종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 훨씬 더 흡입력이 생기죠. 어렵지 않아요. 요령만 터득하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처음부터 못하신 이유는 앞단에 기획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타겟만 적어두고 내가 일단은 그 타겟을 여기에 띄워놓고 그 타겟한테 이제 글을 쓰니까 이런 위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기획하는 과정에서 벌써 채용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정리를 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즉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같이 기획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절대.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회사들 제대로 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 중이신 거 아는데, 우리 역시 그들에게 정말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얘기하면 좋죠. 좋네요. 밑에 내용. 여러분 도대체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는지가 이 파트에서 설명이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근 없이 편하게 일하는 회사는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칭찬만 있고 혼내지 않는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일까요?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시키는 일, 주어진 일만 잘하면 인정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통념들을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말할 수도 있죠. 저도 지금은 대표이사지만 과거에는 직장인이었고 저 역시도 한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저는 지금 창업을 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내 경력이 점점 물경력이 되어간다는 걸 느낀 적도 있고 혹은 정말 열심히 사는 다른 동기나 내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의 대표들이 이런 맥락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무지성으로 일을 시켜 사람을 갈아 넣는 것 같은 갈려 나간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거 역시 그들이 배려심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목표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무지성으로 업무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곁에서 보조하고 멘토 역할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게 좋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 회사의 어떤 자랑들을 하시면 사람들의 몰입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세 페이지에 체류 시간이 올라가겠죠. 진정성이 느껴지면 끝까지 읽어요. 채용 공고도. 오히려 너무 짧은 채용 공고는 사람들이 그냥 이탈합니다. 사실 삼성이나 LG 같은 데에서나 채용 공고를 짧게 써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브랜딩이 되어 있으니까. 인지도는 평판이 있고. 이 채용 공고를 우리 회사의 서브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내용 없는 내용을 다 담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 보세요. 삼성 같은 경우엔 삼성이라고 키워드로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어디든지 간접 정보들을 엄청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는 아직 그렇게 깔려있는 정보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궁금한 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담아주셔야 돼요. 뭐 일하는 분위기나 문화, 이제 직원들의 인터뷰도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직원들의 인터뷰, 이 회사가 어떤 것 같은지 인터뷰를 따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우리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고객들의 이용 후기 왜 넣어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증명하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채용 공고를 보면서 구직 중인 사람이 총 몇 명이고 그 중에 얼마나 성공적인 이제 취업을 하는지 이 데이터는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구글링 하시면 그런 그래프, 잡코리아 같은 데서 배포하는 그런 그래프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 자료로 보여주시면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비교군을 공무원으로 모셨어요. 공무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워라벨의 어떤 대표주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공무원과 비교군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좀 더 들어가면 좋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철밥통인 그리고 워라벨 직장인의 최고봉 공무원은 지금 현재 퇴직자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잠도 주려고 하면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텐데 요즘 유튜브 보면 공무원에 입사하자마자 퇴사한 분들의 이야기가 넘쳐난다고. 지금 보면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네요. 2020년도 완전 이거 뭐야. 사람들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퇴사해요? 놀랍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삶의 방식이. 옛날처럼 그냥 한 직장 오래 다니는 게 그 개인들도 원하지 않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 첫 월급을 받을 때 너무 기뻤지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심지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요런 맞네. 잘하셨어요. 이 상세 페이지 플로우를 어느 정도 따라가셨네요. 다 그래도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버시니까 대기업 다니시면서 부업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뭐 자소서 첨삭 같은 거를 하시면서 뭐 크몽이나 타링에서 이런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좋고 탄탄한 망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왜 이런 엔잡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좀 더 상세하게 그려보셨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어디에 입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정말 소중한 나의 시간을 속절없이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회사를 우린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 딱 세 가지를 살펴보셔야 한다.
이건 꼭 저희 회사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선택할 때 보셔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좋아요. 회사의 본질, 그리고 교육, 좋은 동료. 회사의 본질. 회사는 이익 집단입니다. 매출을 내야 생존할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내기 위한 이 회사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이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라면 곧 자초될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가 가진 본질이 분명해야 직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도 명확하며 클리어합니다. 또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일을 배울지 감이 잡히니 입사 여부를 결정하기도 쉽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느낌이긴 한데 회사에 대해 깔끔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아요. 만약 신입 2,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봐야 할 만큼 크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신입부터 3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그 이후의 연봉 수준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연차일수록 물경력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에 성공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신다면 3년 뒤 경력직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기 어렵고 연봉도 인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되면 잘못된 습관이 잡힌 상태라 좋은 인풋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백지 상태에서 배울 때보다 능률이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만큼 직무에 필요한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에서 교육기관을 잡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칠 사수가 꼭 있어야 하고 회사가 가진 워크플로우를 세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람이라는 걸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런 데이터들. 일에만 몰두해도 쉽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에도 영향이 가고 회사 다니기도 싫어지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감정이죠. 하지만 위 통계처럼 적게 잡아도 50% 이상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은 신기한 게 이런 마이너스적인 감정을 만드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완전 바닥을 기고 퍼포먼스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만큼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하죠. 반대로 좋은 동료만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아 즐겁고 새롭게 얻는 지식도 많아지니 스스로 성장하며 자신감도 더 올라갑니다. 서로 존중하고 관계적인 마찰이 없기에 일에만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통계와 같은 그런 문화에 있을 수 없게 되죠. 이 글을 보는 분들이라도 모두 이런 조직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좋은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에 세 가지 가치를 지키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회사의 문화. 유형의 상품이나 무형의 상품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본질은 마케팅인 거죠. 그리고 이 마케팅을 위한 도구로 유튜브를 메인으로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에 들어가는 회사이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작년 대비 400%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춰서 규모를 확장하여 2023년 하반기와 내년에는 또 한 번 성장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플로우 중심. 저희만의 업무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일의 순서가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업무의 방식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제목을 만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지켜서 만들었는데도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언가 중간 과정을 빼먹었다는 반증입니다 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만든 이유는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저희의 퀄리티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성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어오셔서 워크플로우를 교육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으신다면 결과물에서 바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은 교육을 더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문제라면 저희와 핏이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가치를 잘 읽어보시고 좋아요. 지금 함께 있는 팀원들 대부분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력과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피드백이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런 고통을 발판 삼아서 성장하고 있죠. 만약 본인보다 경력이 낮은 사람의 피드백을 듣기를 힘들어하는 성향이시라면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피드백을 주고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특히 살면서 무언가를 깊이 파면서 공부하셨다면 환영입니다. 연예인이든 만화든 다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몰입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좋아요. 잘 반영되었네요. 다른 회사와 가장 큰 차별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사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서로 일을 몰입감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쓸 겨를도 없거든요. 업무로 인한 야근은 있을 수 있지만 저녁 회식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점심 회식을 자주 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대표로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분을 뽑는 것도 급하게 채용하지 않고 여유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채용 공고를 길게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지원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복지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 연봉과 별도로 회사 카드로 점심을 먹습니다. 한식 뷔페부터 특별한 날엔 중식 코스까지도 먹고 있어서 식사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IT 기기들 협찬 많이 받고 있어서 여러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지는 아직 없습니다. 요 복지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연 설명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회사의 복지는 그 회사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복지의 제도는 늘려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갈 혹은 지금 복지에 후킹돼서 입사를 지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중히 거절한다고. 네, 복지제도에 후킹돼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받으시면 안 돼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을 신입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느 정도 내려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해당 직무의 역할, 지원자가 이 회사에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자, 지원자가 이 회사에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오자마자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로드맵 같은 걸 제안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로드맵도 작성되면 좋죠. 예를 들면 지금 바라시는 게 현직 능력을 갖췄고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서 경험을 확장시켜갈 인재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오게 될 레벨 1 때 하셔야 되는 건 편집자이고 레벨 2 때는 이제 영상의 전체 시놉시스나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자가 레벨 2면 레벨 3은 이제 마케터 이런 식으로 로드맵 뷰를 좀 보여주시면 훨씬 좋겠죠. 3년 뒤 당신의 모습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회사에 입사하면 입사하신 분의 능력에 따라서 도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부여될 것입니다. 특히 다른 회사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요청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실무가 진행됩니다.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프레셔와 데드라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야근을 장려하진 않지만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야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이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을 한다는 건 저희의 집중력과 시간을 다른 일 대신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길 로스는 피할 수 없고 회사 차원에서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육만 받고 요청드릴 업무를 데드라인 안에 해주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조윤 교육과 끊임없는 실행이 같이 가야 빠른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하지만 이런 야근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시다면 지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이것 하나는 꼭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이런 과정이 없이는 성장이 어렵습니다. 거치지 않는 단계는 나중에라도 그 과정을 결국 거쳐야 한다는 걸 저는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미뤄도 언젠가는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빨리 경험할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마련된 곳에서 이미 걸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성장해 나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최고의 몰입을 보여주시면 기분을 지킨 것인데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해 있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좋아요. 6개월에서 2년. 이때부터 기본적인 편집회, 기획과 마케팅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회사의 본질과 맞닿아 있고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타겟이 누구인지,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문장을 작성해야 할지, 어떤 논리 구조를 이루어야 할지 등등. 영상이라면 기획 대본, 상품이라면 상세 페이지, 기획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울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의 수준이 다르고 딱 지역적인 부분만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A부터 Z까지 요것도 작성하다 마셨네요. 근데 이 플로우 좋아요.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네, 2년에서 3년. 당사가 목표로 하는 타겟들을 상대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이다. 외부 기업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셔야 한다. 회사에 기여하는 포션이 생기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회사가 가진 리소스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수익을 만들어내게 된다. 자신만의 가설을 세워서 오케이. 좋습니다. 회사의 창업 이유. 처음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코멘트 같은 것도 인터뷰를 따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네, 좋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잘 작성하셨는데요. 되게 핵심을 잘 파악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머릿속으로는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업무를 정리해서 기획을 하시는 습관이 잘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좀 일관성 있게 쭉쭉 써지죠.